지난해 세금 혜택을 등에 업고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열풍이 불었었죠. 올해 금리 인상, 또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신흥국 금융 불안이 나타나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올해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과 전망에 대해서 김학균 신영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이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 네. 12월 한 달 동안에 9천억이 유입될 네. 만큼 상당히 인기가 높았는데 올해 이제 비과세 혜택은 사라졌고 네. 어떻게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습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인기가 약해졌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2조 원이 그 해외 주식형 펀드로 몰렸는데요. 올해는 8월 말까지 한 9천억 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네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그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일몰이 작년 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돈이라는 게 수익률이 좋을 때 막 후행적으로 몰리는데 올해 뭐 해외 자산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이 해외 주식형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올해는 뭐 미국만 빼고는 뭐 한국 주식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한 뭐 평균적으로 7% 정도 올랐는데요. 미국도 작년에 20% 넘게 오른 걸 생각을 하면 미국도 상승률이 둔화가 됐고, 그나마 미국을 제외하면 오른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베트남은 3%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규모가 제일 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시장은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자산의 성과는 좋았지만 한국의 펀드는 미국 쪽에 많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성과를 많이 이제 못 누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글로벌 보호무역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신흥국의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미국 이외 자산의 어떤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아마 뭐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하신 분은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성과가 평균적으로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중국 시장의 한국 투자자들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어떻게 바닥을 치고 있는 중국 펀드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주가가 단기간에 뭐 한 해 동안 2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르기에는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의 부담도 있고요. 또 중국의 기업들이 부채를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무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추세적으로 길게 오르기는 좀 힘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펀드만 나홀로 웃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겠는데 아무래도 미국 경제 호황이 이어진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연율로 4% 성장할 정도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좋으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뭐 경기가 이제 전부 다 좋았는데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은 낙수 효과가 다른 데로 잘 안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에서도 미국 주가만 좋은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하는 소위 뭐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술주들의 투자한 펀드의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미국 펀드 분위기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다 이제 뭐 지금은 고점 찍었다. 네. 지금 들어가면 소위 막차 타는 거다.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가의 고점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저라면은 지금 뭐 신규 투자하진 않겠습니다. 미국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부터 크게 보면 10년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역사가 120년 정도가 되는데 10년 정도 오른 기간은 120년 역사 중에서 사상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주가의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눈여겨 보셔야 될 지표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경제가 뭔가 무리를 하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한 2%인데 네. 지금 미국의 물가가 뭐 3% 근처까지 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가가 당장 꺾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10년 동안 올라서 가격 부담이 커졌고 뭐 강세장이 한 8, 9분 응선 정도
와 있는 거 아닌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 이 작년에 비과세 혜택 때문에 네. 부랴부랴 해외 주식형 펀드 드신 분들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세계 증시 전반이 지금 침체에 빠진 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 비과세고 뭐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거냐 고민이 좀 네. 깊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작년엔 분위기 좋았고 올해는 나쁜데요. 한 해 한 해의 성과를 잘 알긴 좀 어렵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뭐 부침이 큽니다. 좋을 땐 굉장히 한꺼번에 수익률이 좋아지고 나쁠 땐 올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 내리시는 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으십니다만은 지금 환매하시게 되면은 사실 뭐 내년이 나쁘더라도 3년 후에 좋으면 이기는 거니까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조금 긴 시각으로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분들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네. 볼 수가 없죠. 네, 올해부터. 미국만 이렇게 올해부터. 네. 네, 미국만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중에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참 위험인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은 해외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가지고 해외 상품을 가지고 이제 가시는 게 올해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중을 좀 분산을 해라 국내와 해외를.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고르면 좋을지 주의할 점 좀 짚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가면 좋은데 많이 올랐다는 게 참 부담입니다. 저는 이럴 때 적립식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적립식 투자는 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장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돈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나누어서 투자하시면 한 4, 5년 투자하시게 되면 사실 목돈 투자보다 위험은 크지 않기 때문에요.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적립식 투자, 해외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